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무속인의 이야기, 동양 최악의 저주술 고독입니다. 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고독 아시는 분 있나요? 고독, 우리 무협지나 뭐 이런 데에서 들어봤나요? 네, 어디선가 막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막 고독. 자, 이 고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음식에 뭔가를 넣어서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독약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독약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고 독성을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먹은 사람은 서서히 죽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신은 아니었어. 자, 오늘 주제는 고독입니다. 무속인인 저한테는 이 소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한의 에너지가 물건에 깃들 수 있는 개념, 그 에너지를 무기로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이게 그 무속의 핵심 원리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 들어온 동양의 가장 사악한 저주술이라고 불리는 것, 저주이면서 동시에 독살이 가능한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옆 사람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고독이라는 건요, 한자를 보면 뱀 3마리가 그릇 안에 있는 모양이야. 설명이 따로 필요 없거든요. 보이는 것 자체가 뭔지 말해주는 거죠. 근데 고독은 독술이에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저주술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냐? 방법부터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음력 5월 5일은요 단오날이에요. 이날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거든요. 이날 뱀, 진해, 전갈, 두꺼비, 독거미, 이렇게 5가지의 독한 생물을 모아요. 그리고 항아리에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 그리고 기다립니다. 항아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틀 로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먹히거나 먹거나 더 강한 독을 가진 놈이 먹히는 쪽보다 오래 사는 거지. 자, 그렇게 한 마리씩 줄다리기가 마지막에 한 마리가 남아요. 가장 독하고 가장 강하고 다른 모든 독을 흡수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마지막 생존자의 독을 채취해서 음식에 넣는 거야. 그게 고독이에요. 독살이잖아. 근데 고독이 단순한 독살이랑 다른 이유가 있어. 이 마지막의 생존자에게 죽인 다른 생물들의 원한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서서히 죽이며 살아남은 존재, 그 원한의 에너지가 독에 섞인 거야. 그 단순히 독이 아니라 원한이 담긴 독, 저주의 매개체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무속인으로서 이 개념이 좀 낯설지가 않은 게 한을 품고 죽은 존재의 기운이 물건에 스며든다는 거. 이 무속에서 같은 원리를 쓰거든요. 방식이 다를 뿐이야. 무속에서 원한이 강한 영혼일수록 이승에 더 강하게 붙어 있어요. 억울하게 죽거나 고통받으며 죽거나 원망을 품고 죽은 영혼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에너지가 물건에 스며들거나 사람에게 붙거나 공간에 남기도 합니다. 이제 무속인은 그걸 느끼고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고독 항아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면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죽이며 살아남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자, 그 과정에서 쌓이는 원한과 공포의 기운이 마지막 생존자에게 집약된다는 개념이에요. 무속의 언어로 하면은 사기라 그래요. 사악한 기운.
이제 극도로 농축된 존재가 된다라는 거지. 단순한 독이 아니라 원한을 담은 그릇이야. 이게 부두교 좀비 파우더와 구조가 좀 비슷해요. 실제 약물 기반인데 거기서 영적인 의미가 얹히는 거예요. 북어독으로 사람의 가사 상태를 만드는 그게 과학이고, 그 사람의 혼을 뽑아간다는 게 주술인 것처럼 하는 거지. 이제 고독도 독살인데 원한의 저주가 함께 간다는 구조야. 그럼 무속인으로서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으로 본다고 치자. 물질과 영적인 세계가 만나는 접점이야. 독이라는 게 물질이 원한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고독 항아리 안에서 벌어지는 배틀 로얄. 단순히 강한 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한의 기운까지 농축된다는 믿음.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고독을 두려워하게 한 이유라는 거죠. 자, 고독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방금 말한 독충 배틀 로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남은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거든요. 뱀이 살아남으면 뱀고독, 이가 살아남으면 이고독, 두꺼비면 두꺼비고독. 그런데 더 올라가면 묘귀라는 게 있어요. 묘귀. 고양이 귀신이야. 고양이를 굶겨서 죽이는 거야. 먹지도 못하게 해서 서서히 죽게 하면은 그 원한이 극도로 강해지고 그 고양이가 강한 기운을 머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거는 거예요. 자, 수나라 때 황실에서 묘기를 이용한 저주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수나라 법령에 묘기 사용 금지 조항이 들어갈 만큼 실제로 행해진 주술이에요. 그리고 인고라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만드는 고독이라는 거지. 가장 악독한 형태거든요. 사람으로 만드는 고독. 아이를 유괴해서 굶기고 학대한 뒤 죽이고 나서 그 원한을 이용해서 저주를 거는 거야.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요 1900년대 신문에 실제 유사사건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인고 개념이 가장 끔찍한 이유가 억울함이 클수록 도끼가 강해진다는 원리를 악용하는 거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유 없이 고통받으며 죽으면 그 원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 원한을 무기로 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겨줬냐면 중국 당나라 법전인 당률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고독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도 연자하여 처벌한다라는 거지. 모르는 게 죄가 될 만큼 엄격하게 처벌했다라는 거야. 근데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기원전 91년 중국 전환시대니까. 자, 한무제. 중국 역사에서 진시황과 함께 가장 위대한 황제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흉노를 몰아내고 영토를 최대한 넓힌 황제인 거지.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서도 고조선을 멸망시킨 황제로 나오는 그 사람이야. 이 한무제가 황궁 안에서 고독 인형이 발견됐어요. 황제를 저주하는 인형이 황궁 안에 묻혀있던 거지. 한무제는요 노발대발한 거야. 당장 조사를 들어가고 누가 심었는지 추적했고요. 첫 번째 나온 이름이 황후였어요. 위황후. 한무제와 수십 년 함께한 황후야. 두 번째 나온 이름은 태자였어요. 여태자. 황제 위를 이을 한무제의 아들이야. 둘 다 고독으로 황제를 저주했단 혐의야. 사건을 주도한 건요 강충이란 신하였어요. 태자와 사이가 나빴던 사람이야. 강충이 무당과 짜고 태자가 역모를 꾸민다고 거짓 고변을 했어. 궁궐 곳곳에 파헤쳐서 고독 인형을 찾아냈는데 실제로 태자가 심은 건지 강충이 심은 건지 아직도 논란이라는 거지. 그런데 무제는 믿었어요. 태자는 억울했거든. 자기를 모함하는 강충을 직접 죽인 거야. 그러자 무제는 태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확신하고 군대를 보냈어. 태자는 도망치다가 잡히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황후 위자부도 자결을 한 거고. 자, 양석공주, 제읍공주, 그 두 명의 공주도 연루돼서 죽었고요. 태자의 손자, 즉 한무제의 증손도 죽었어. 수만 명이 연루됐고요. 1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무제는 나중에서야 강충의 술수에 놀아난 걸 알게 된 거지. 태자가 역모를 꾼 게 아니에요. 그제야 강충의 삼족을 멸하고 태자를 기리는 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미 황후도 태자도 두 공주도 황송도 다 없었지. 고독이라는 의심 하나가 황가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속인으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 강충이 심었든 태자가 심었든 그 고독 인형의 원한은 결국 심은 사람에게 돌아간 거예요. 무속에선 이걸 업이라고 하거든? 저주를 거는 행위 자체가 원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독이 아니라 의심과 공포라는 이제 심리적인 독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 거죠. 무속에서도 저주의 힘은 물질적인 부분보다 그것을 믿는 심리에서 더 크게 발현된다고 봐요. 강충은 삼족이 멸해졌고 한무제 본인도 만년에 이 모든 걸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주는 심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지. 자, 고독은 중국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반도로 건너왔어요. 조선에선 이걸 무고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조선에서 조선 역사에서 무고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장희미 사건이에요. 조선 숙종 빈이었던 장옥정, 드라마에서 악녀로 나오는 그 사람. 장희빈은 인현 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처소 뒤편에 신당을 차려놓고 무녀들을 불렀어요. 인형을 만들고 주술을 써서 왕후를 저주했고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게 발각됐어요.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았고, 이 사건의 역사에서 무고의 옥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목할 점이 있는데, 장희빈 사건에서 독이 쓰인 게 아니에요. 무당을 불러다가 인형으로 저주한 거야. 근데 왜 무고라고 부르냐? 무고라는 개념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변형이 됐기 때문이야. 원래 중국의 고동은 독충을 이용한 독살 기반의 주술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에서는 주술적인 부분만 남기고 독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빠졌어. 인형을 만들어 저주하는 것, 신당을 차려 비는 것, 이게 다 무고의 범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한국만의 저주술이 있어요. 연매야. 조선에서는 무고와 연매를 동양주술 중 가장 사악한 두 가지로 규정하면서 사면령 대상에서도 제외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가 죽통을 쓰는 방법인데, 방법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먼저 아이를 굶겨요. 완전히 굶기면서 음식이 든 대나무통을 눈앞에 보여줘. 아이의 정신은 그 통에 쏠리게 되거든요. 음식에 집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이의 시선이 완전히 통 속에 고정된 순간 목을 베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로 뚜껑을 닫아요. 죽는 순간 영혼이 그 통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아이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게 그 통 안에 있으니까 영혼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 죽통을 흔들면 태자기를 불러서 신점을 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700년대 성홀사설에서 이익의 직접 이 연매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조선 서쪽 지방에서 실제로 행해졌다고 경계했거든요. 조선학자가 직접 경계하며 기록에 남길 만큼 실제로 회자가 되던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태자기는 원래 억울하게 또는 어린 나이에 자연사한 아이의 영혼이야. 무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존재로도 좀 여겨지는 부분이죠. 연매로 만든 귀신과는 좀 달라. 그리고
태자기는 아이신으로도 모실 수도 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연매로 만든 귀신은 저주와 병을 일으키는 도구. 무속에서 이 둘은 엄연히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근데 조선 유학자들이 무당을 탄압하면서 이 개념들을 뒤섞어 무당이 인신공양을 한다, 흑색 선전을 퍼뜨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자, 무속인으로서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대로 된 무속에서는요, 태자귀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서 오는 경우가 생겨요. 억울하게 죽여서 만드는 게 아니야.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용을 달래주고 천도해주는 것 자체, 그게 무속인이 할 일이거든요. 달래서 보내준다라는 거잖아. 근데 중국 묘귀는 고양이를 굶겨 죽이는 방식이에요. 한국 연매는 아이를 쓴 거야. 원리가 같아요. 억울하게 죽인 존재의 원한을 무기로 쓰는 것. 중국에서 건너온 개념이 한국에서 변형된 거예요. 맞아요. 자, 조선 어우야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500년대 말 개성에 사는 선비 김희의 어린 아들이 유괴가 됐어요. 빛 한 점 없는 바위굴에 갇혀 작은 통로로 넣어주던 달달한 죽만 먹고 살았는데 6년 뒤에 재령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던 광부가 이 아이를 발견해요. 아버지 김희가 수소문 끝에 되찾았지만 정신이 망가진 아이는 결국 2년 뒤에 숨을 거뒀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 유괴가 연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봤고요. 6년 동안 좁은 굴 안에 가둬서 원한을 키우다가 쓰려 했다는 거야. 이제 무속인으로서 이 연매 개념을 어떻게 보냐? 원한이 강할수록 도끼가 강해진다는 개념이야. 무속에서 실제로 쓰는 원리거든? 이제 고독 배틀로얄에서 죽은 생물들의 원한이 독이 쌓이는 것과 연매에서 억울하게 죽은 존재의 기운을 쓰는 것, 원리가 같은 거야. 저주술은 그 원리를 악용하는 거고요. 제대로 된 무속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써요. 같은 원리 정반대 방향인 거지. 자, 그러면 오늘날 고독과 살굿은 어떻게 다를까? 살굿, 이 특징은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올리는 의식이에요. 조선 왕조 기록에 남아있어요. 장희빈 사건이 바로 그 범주거든요. 무당을 불러서 저주 대상에 해를 입기를 바라는, 그렇게 빌어 올린 의식이야. 고독과 살굿의 차이는 물질이 있냐 없냐거든요. 고독은 실제로 음식에 넣는 행위가 포함이 돼요. 살굿은 영적인 의식이야. 근데 목적은 같아. 특정 사람을 해야 하는 거야. 이제 무속인으로서 살굿은 절대 해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신을 모시는 몸으로 신의 저주를 쓰면요, 그 업이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무속에선 이걸 신벌이라고 해요. 실제로 살굿을 했다가 본인이 더 큰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무속계에서 전해져요. 왜 그럴까? 무속에서 신을 모신다는 거는 그 신의 에너지를 빌리는 거예요. 신은 특정 목적으로 존재해요. 그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힘을 쓰면 신이 떠나. 신이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고요? 비어있는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신이 있을 때는 그게 방어막이 됐는데 그게 없어지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야. 살굿을 한 무당이 더 큰 화를 입는 경우예요. 고독도 마찬가지. 한 문제의 경우를 보면 고독이라는 의심 자체가 환가를 무너뜨렸어요. 고독을 심었다고 모함한 광충도 결국 삼족이 멸해졌고요. 저주를 이용해서 남을 해치려고 한 사람이 결국 그 업의 귀결을 피하지 못한 거야. 이건 어느 문화에서나 같아요. 부두교에서도 보커가 악한 방향으로 로아를 쓰다 결국 공동체에게 경계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악한 방향으로 쓰는데 반드시 대가가 따르거든요. 이제 고독이라는 주술, 수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단순 미신이 아니에요.
이 고독의 배틀로얄은 실제로 강한 독을 만들어요. 서로 다른 독을 가진 생물들이 싸우고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독이 농축되고 변형이 돼요. 단일 독보다 훨씬 복잡한 독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고독 관련 중독 사례가 보고가 돼요. 원인 불명의 복통, 그리고 구토, 서서히 진행되는 신체 이상, 독성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독의 성분이 너무 복잡하게 변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검사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자, 부두교 좀비 파우더가 보거독이라는 실제 약물을 기반인 것처럼 고독도 실제 독성 기반이에요. 거기에 원한 기운까지 얹히는 거지. 과학인지 주술인지 경계가 이렇게 모호하다는 거야. 그 경계가 모호한 공간에 원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자, 무속인으로서 저는 그 원한의 에너지를 실제로 느낍니다. 어떤 물건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의 주변에서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독이란 주술이 수천 년을 살아남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단순히 독이라면 독성 검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원한이 담긴 독이라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인 거지. 한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고독이라는 의심 하나 앞에서 황후도, 태자도, 손자도 다 잃었어요. 고독을 심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고독을 믿은 게 문제였다는 거지. 독인지 저주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곳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 더 열린 문은 닫기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무속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